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배우성 대문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풍 속에 또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저희 세미나를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이제, 처음 상의해서 이제 35명 분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10분 만에 모집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60명까지 늘려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단 알찬 수업 내용하고 또 이제 강풍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몬스트레이터 김현민입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시즌 앞인데 저희가 이렇게 시즌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이라고 보고 잘 준비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잘 익히셔가지고 이번 시즌 좀 원하시는 만큼 시작이 항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그 배우성 배우님이 이제 먼저 카빙턴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먼저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간 휴식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쇼턴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품 추천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실내에서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실제로도 티칭도 이제 하고 있는 롱턴에 대해서 먼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 경사는 이제 웰팍 C3보다 조금 순간 경사는 낮고요. 그래서 가속이 코스가 길다 보니까 가속이 많이 붙는 코스예요. 겨울에 레슨 받으시고 칠레 같이 가시면 이렇게 탈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일단 이 롱턴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SNS에서 이제 공개를 했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또 어떻게 티칭을 이제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롱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스키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올바른 자세인 프레스. 저는 항상 그 롱턴을 이제 티칭을 하거나 제가 이제 실제로 탈 때는 어느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프레스 또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내가 스키를 많이 휘어뜨릴 수 있을까. 이 스키를 내가 잘 휘어뜨리는 거에 어떻게 상당히 중요해요. 카빙 타실 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맞춰서 항상 트레이닝을 하고 또 실제로 티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은 목차는, 첫 번째, 스키의 큰 힘을 만들어내는 이유, 그 다음에 기본 포지션 점검, 그 다음에 올바른 프레스 타이밍, 그 다음에 신체 정렬의 중요성, 그 다음에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프레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카빙턴에서 중요한 스피드 컨트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빙으로 활주를 할 때 스키딩을 사용하지 않고 스피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인 프레스를 통해 스키의 힘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섬에 대한 마찰력 저항이 커져 감속이 가능해진다. 제가 이제
카빙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카빙 실제로 레슨했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제가 카빙을 타면서 제가 어떻게 속도를 감속을 시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쇼턴이나 페럴 탈 때 스키딩이 턴의 주 요소인 턴을 할 때는 저희가 스키 밀어서 컨트롤을 하고 또 발목의 피보팅을 사용해서 엣지를 강하게 써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근데 카빙을 타실 때 저희가 스키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카빙이 아니죠. 네. 근데 이거는 기초 카빙을 이제 배우는 분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기초 카빙을 배우시는 분들 또 이제 시합을 나가시는 뭐 상급 단계 있는 분들도 저희가 뭐 시합 코스가 상당히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코스에서도 시합 때 보면은 스피드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스키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중요한 이제 스피드 컨트롤. 작년에 이제 저희 후배 한 명이 웹팍에서 연습을 하다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딩카롱이라고. 네. 턴 전반에는 스키딩을 썼다가 갑자기 카빙을 바꿔버려요. 너 왜 그렇게 타냐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네. 그 친구는 시기를 통과했어요. 네. 다만 저기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표. 압력 축전, 다운 터널의 가속의 키. 이제 잘 타시는 분들이나 데몬스트레이터의 아까 영상도 봤겠지만, 이제 흔히들 이제 부스터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턴 후반에 턴이 끝나고 다음 턴에 순간적으로 쑥 하고 빠져버리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이제 많이 따라 하시려고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오류가 밴딩을 섞어서 다리를 강제로 펴버리거나 아니면은 몸을 뭐 안쪽으로 확 던져버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데몬들이나 이제 잘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작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은 내가 스키를 많이 휘어뜨려서 스키를 강하게 휘게 함으로써 이 스키에 리바운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 리바운드를 잘 이용하면은 내가 굳이 밴딩을 쓰지 않고 뭐 다리 쭉 펴고 이런 동작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속으로 이게 스키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스키의 힘의 중요성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키를 강하게 휘게 함으로써 선면을 정확하게 그립을 하고 선면으로부터 받는 압력, 저항을 스키에 확실하게 축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긴 스키의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다음 턴으로의 스키의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항상 이 스키의 힘을 내가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주를 하고 실제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포지션인데요. 일단 기본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어떤 턴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하나를 가르쳐더라도 열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기술을 가르쳐더라도 몸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스키를 10년을 타고 20년을 타고 레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계속 그 자리에서 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 부분의 차이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기본 포지션의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도 뭐 어드레스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저희가 흔히 이제 중경 포지션이라고 하죠. 센터 포지션. 이 센터 포지션을 잘 만들어줘야지만 밸런스나 뭐 안 좋은 서면에서도 저희가 확실히 그 밸런스를 잡고 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은 이렇게 센터에다 저희가 아치에다 힘을 제대로 전달해야지만 탑과 테일이 동시에 힘여서 스키 힘을 저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후경 포지션 보시면은 중심에 뒤에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스키의 탑과 아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테일에만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스피드 컨트롤이에요. 왜냐면 제가 탑을 제어할 수 없고 탑의 조작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 스키를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정경 포지션 이렇게 그 포지션 자체가 앞으로 많이 쏠리게 된 경우에는 탑에만 무게가 많이 실리고 아치하고 테일에는 힘이 그 무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카빙턴을 타면서 마지막에 스키딩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면에서는 스키 앞으로 박히기 때문에 부상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에서 저희가 센터 포지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센터 포지션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보면 부츠에는 항상 저희가 90도로 부츠가 되어 있지 않죠. 그죠? 부츠에는 항상 그 정경각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에 제가 부츠에 기댔을 때 이 각도와 제 상체 각도가 항상 평행에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에 만든 상태에서 제 머리 위치가 앞바인딩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포지션 중심 자체가 항상 스키의 센터에 있는 느낌을 계속 두고 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뭐 탑을 쓴다고 해서 이 중심을 과도하게 앞으로 이렇게 쓰거나 뭐 반대로 제가 테일을 좀 더 이용하고 싶다도 뒤로 이렇게 하거나
이거는 상당히 불필요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센터에 제가 기점을 두고 여기서 뭐 의식적으로 이렇게 탑과 테일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게끔 내 몸의 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버리면은 고속에서 지금 제가 타고 내려 바빠 죽겠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본 포지션부터 제가 센터에 잘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경 포지션, 즉 센터 포지션을 만들어야 스키의 중심에 정확히 설 수 있고 스키의 탑, 아치, 테일에 정확히 힘을 전달해 스피드 컨트롤, 스키 조절이 용이하다. 그래서 그냥 타실 때도 그냥 막 출발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출발하실 때도 항상 기본 자세 일단 잡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내가 급해가지고 막 포즈에서 가는 게 아니라 한 턴 하시더라도 처음에 출발하실 때부터 제가 기본 자세 잡고 내가 센터에 정확하게 서 있느냐 체크를 하고 내려가셔야지만 뭐를 타더라도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막 내려가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탄 턴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실 때부터 항상 기본 포지션을 잘 잡고 출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올바른 프레스 타이밍 찾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바른 프레스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는 외력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스키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외력이 뭐죠? 흔히들 얘기하시는 원심력이죠. 그죠? 원심력 그리고 구심력. 자, 일단 원심력은 저희가 회전 운동을 할 때 물체가 중심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이제 원심력이죠. 그렇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반대로 이 원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원심력 반대 방향으로 이제 누워주는 동작. 반대 방향을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프레스 타이밍을 잘 찾기 위해서는 이 외력 말고도 낙하력이라는 그 외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스키는 일반 회전 운동이 아니죠. 그죠? 제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마이크 이렇게 돌려요. 그죠?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돌리면은 이 전체가 다 원심력의 크기가 같겠죠. 그죠? 근데 스키는 저희가 제자리에서 타는 운동이 아니라 경사면 따라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죠? 이렇게. 마이크 보시면은 밑에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지만 돌릴 때 위에서 떨어지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외력은 하나, 낙하력을 잘 이해하고 타셔야지만 올바른 프레스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보통 카딩을 타면은 저 영상을 찍어 보면은 항상 왼쪽 턴, 오른쪽 턴, 양쪽 턴의 밸런스가 다 같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흔히 많지 않아요. 그죠? 오른 턴은 이렇게 밀었다가 갑자기 왼쪽 턴은 이렇게 밀었다가 오른 턴 짧게 밀었다가 이렇게 밀었다가 그죠? 항상 이 밸런스가 맞지 않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에 대한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은 항상 프레스를 하는 타이밍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내가 어디서 딱 프레스를 해야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양쪽 턴의 밸런스가 다 맞춰서 내려가실 텐데 왼쪽 턴은 여기서 하고 오른쪽 턴은 밑에서 하고 갑자기 또 왼쪽 턴은 더 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 턴의 그 프레스 타이밍, 프레스가 시작하는 지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양쪽 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프레스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양쪽 턴의 밸런스가 같아질 수가 있고 또 균형 잡힌 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검은색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자, 지금 흔히들 아시는 원심력은 어디서부터 작용하죠? 이 빨간 동그라미 위에, 그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턴이 한 턴이 끝나고 다음 턴 전반을 바뀔 때는 계속 바깥으로 제가 버티고 있던 힘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바깥으로 작용하지 않잖아요. 외력이, 그죠? 이때는 원심력이 작용하던 그 외력이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심리들 제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것을 체인지 구간에서 스키하고 내 몸의 중심이 떨어져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낙하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낙하력이란 스키어가 중력의 힘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따라 중심을 개복축으로 이동시킬 때 경사면을 떨어져가는 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체인지를 했을 때 내 몸의 중심하고 스키가 같이 떨어질 때 이때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낙하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제가 올바른 프레스 타이밍, 좋은 타이밍 찾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는 체인지 할 때는 그냥 스키와 중심을 같이 떨어뜨리셔야 되고 이 원심력이 화살표 바깥으로 작용하는 구간에 맞춰서 프레스를 해줘야지만 외력에 대응해서 제가 스키에 쉽게 그 무게를 많이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빨간색 구간은 뉴트럴 구간부터 폴라인 구간은 낙하력이 원심력보다 크게 작용하고 그 이후 구간인 폴라인서부터 뉴트럴 구간, 상대 구간에서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정확한 프레스 타이밍을 통해서 스키에 큰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원심력이 작용하는 구간에 맞춰서 프레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스키 모양대로 했었는데, 그 스키가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죠. 그죠? 회원분들, 여러분들 이제 스키장 슬로프 리프 타고 올라가실 때
쓰레기통 보셨죠?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쓰레기통. 그죠? 제가 그 원하는 지점에 쓰레기를 딱 던져서 거기 꼬리시키려면은 거기서 제가 원하는 지점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나가서 떨어지죠.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여기를 던지려면 제가 가고 있으면서 여기 던지려면 미리 던져야지 가면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프레스를 하는 구간은 이제 폴라인부터 뉴트럴 구간까지 원시에 크게 작용하는 구간, 즉 폴라인 구간부터 제가 프레스 타이밍 맞춰서 프레스를 하셔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맞춰서 프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자,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2시, 10시를 지나면서 프레스를 하는 것이 좋은 타이밍.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언제 2시를 생각하고 10시를 생각해요. 그죠? 스킬 타면서, 그죠? 보면은 언제 저는 프레스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은 턴이 끝나고 제가 체인지의 스키가 떨어질 때 이건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양 스키의 탑이 폴라인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프레스를 한다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프레스를 준비하면 이제 배가 폴라인 들어가면서 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 스키의 탑이 폴라인 들어간 시점이 아니라 제가 신체가 상체에 보는 방향이 폴라인을 보고 있을 때 프레스가 되면은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도 마찬가지고 롱턴도 마치고 긴 턴을 하실 때는 프레스 타이밍을 잡을 때 내 양스케 탑이 폴라인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프레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타이밍에 양쪽 다 같은 타이밍에 프레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체 정렬의 중요성인데요. 보시면은 수직적인 하중을 통하여 스키판에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스키판을 기준으로 제 신체가 무릎, 골반, 어깨선 자체가 이렇게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 중력 하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한테 작용하는 원심력에 대응해서 스키판의 위치에 제가 수직적인 하중이 위치하고 있어야지만 제가 무게 자체가 제 14kg면은 이 무게를 스키판을 실어주려면 이렇게 수직적인 하중이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프레스를 하는데 무릎을 강제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 무게가 얼마나 실릴까요, 그죠? 이게 제 무게 74kg보다 더 많은 무게가 여기 스키에 전달될까요? 그죠? 실제로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무게 전체가 스키판의 하중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체의 정렬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 익숙하죠? 예. 보통 이제 제가 리프트 올라가도 보거나 스키 타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카빙 타시는 분들이 열에 7분 정도 되세요. 예. 7분 정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신체가 과도하게 외양이 잡혀가지고 니은자로 꺾이는 자세의 원인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 원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죠? 이 구간이 어디죠? 지금? 골반이에요, 골반. 근데 보통 이렇게 바깥으로 제가 과도하게 보고 있는 이런 니은자로 꺾이는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시냐면은 바깥에 보고 있는 상체를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렇게. 예. 그러면 스키가 진행되고 내가 턴을 하고 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내 몸을 상체의 방향을 돌려버리면은 이것도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스키하다 힘이 전달되지가 않고 테일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과도에 꺾이는 외양의 짙은 활주의 문제는 상체의 방향이 아니라 골반의 방향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스키의 진행 방향은 일로 보고 있는데 바깥쪽 골반의 방향은 어디 보고 있죠? 이렇게. 스키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깥쪽 골반은 바깥에 보고 있죠. 네. 이렇게 타는 거는 저희 걸어 다닐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스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걸으면서 이렇게 옆에 보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타다가 옆에 사람이 나타나면 못 봐요. 네. 그냥 부딪혀요. 보면은 항상 이 내 골반의 방향을 스키 진행 방향에 잘 맞춰서 활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신체 정렬의 중요한 이유는 항상 저희가 평사면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양쪽 내 정강이가 부츠통에 닿아 있죠. 그죠? 이렇게 닿아 있음으로써 내 무게 자체가 탑에 실리기 때문에 제가 굳이 누르지 않아도 이미 기대 있는 것만으로도 제 탑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무게가 이미 정경각 때문에 상체가 기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게 돼버리면은 바깥쪽 정강이가 부츠통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정도 가겠지만 프레스가 점점 짙어질수록 여긴 더 떨어지고 제 중심이 뒤로 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스키판에 아무리 힘을 재실르려고 해도 이미 바깥쪽 스키는 정강이 떨어져 있고 뒤꿈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키 자체에 내 무게 자체에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체 정렬을 잘 맞춰서 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은, 아까와는 모양이 좀 다르죠? 이 스키 탑의 방향과 골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하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희가 원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양이 중요해요, 외양. 외양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그 원심력에 대응해서 버티면서 끝까지 활주를 할 수 없고 스키판에 무게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외양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레벨 2 패럴렐 시험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전주자를 뛰거나 이제 그 도움을 주러 가면은 다 점수를 잘 받으려고 패럴렐도 어떻게 타시냐면은 이렇게 외형을 주고 계세요. 네, 그렇죠. 많이 보시죠? 이렇게 더 꺾으면 점수 더 잘 주는 줄 알고 더 꺾어요. 타다 보면은. 네. 이거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외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패러렐이나 이 카빙을 타실 때 외양은 자연스러운 외양을 유지한 채 활주하시는 거 중요한데, 저희가 경사면 따라 그 산으로 올라가는 산들 구간에서는 경사면 따라 바깥쪽 발이 바깥쪽 발보다 안쪽 발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산에 경사면이 있으니까. 그죠? 옆에서 보시면은 제가 만약 옆으로 계단 올라가는 걸 가정하에 안쪽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안쪽 스키가 바깥 스키보다는 앞으로 나와 있죠. 그죠? 스키 탈 때도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사면 따라 제 옆으로 서 있으면은 경사면 따라 바깥쪽 발보다 안쪽 발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안쪽 발이 바깥 발보다 앞에 나와 있고 이 자세만으로 외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도하게 더 틀어버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키 부츠 통해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스키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앞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빙 타실 때 외양을 잡을 때는 이 설면의 경사면에 따라 자연스러운 외양 정도. 그래서 경사면에 섰을 때 안쪽 발이 바깥쪽 발보다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이 전후 차이 갖고 외양 가지고만 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 과도하게 제가 잡아버리면은 또 다시 니은자로 꺾이면 스키판 힘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절만 아프고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외양의 그 경사면에 따라 나온 자연스러운 외양만 유지한 채 활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자, 이것도 제 카빙 탔던 영상인데, 잠시만요. 아이고. 자, 보시면은 프레스 했을 때 탑이 강하게 먹히는 그런 느낌이 보이시죠? 네. 엣지가 탑부터 프레스 들어갔을 때 탑이 설면으로 강하게 파고들어서 프레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슬로우로 한번 볼게요. 자, 스키가 폴라인 들어가면서 프레스. 그때 보면은 탑이 이렇게 강하게 먹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설면이 이렇게 파고드는 모습을.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탑을 강하게 쓰려고 이제 정강에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영상도 보면 제가 충분히 탑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활주를 하면서 탑을 사용하려고 정강에 누르질 않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활주를 하면서 이 골반의 방향과 진행 방향을 잘 맞춰서 신체의 정렬만 잘 맞추고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이미 그 정강이 자체가 양쪽이 다 있는 상태에서 활주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경감을 제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내 무게 자체가 이미 스키 탑이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 정렬만 잘 맞춰주면은 탑부터 아치, 테일까지 이렇게 골고루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카빙을 타실 때 프레스가 먼저가 아니라 이 신체 정렬을 잘 맞춰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프레스가 되셔야 돼요. 정렬을 맞춰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강제로 프레스를 해버리면은 전혀 이게 필요가 없는 동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첫 번째는 신체 정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프레스, 골반을 이용하여 프레스. 자, 아이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롱턴하고 숏턴의 움직임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숏턴은 이렇게 타고 롱턴은 이렇게 타고 두 턴의 공통점은 포지션.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센터에서는 포지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숏턴을 탈 때는 저희가 숏턴의 주 목적이 이제 그 회전을 짧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발목과 무릎에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피보팅 동작도 사용하면서 턴 작게 만들죠. 근데 카빙턴을 탈 때는 이 골반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가 작용하는 원심력에 대응해서 프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네, 잠깐. 쭉 잡아당겨봐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이상희 대문이 잡아당기고 있는 게 원심력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그 발목 무릎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프레스를 해볼게요. 잡아당겨봐. 자, 버티나요? 못 버티죠? 네. 다시 잡아당기는 골반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버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줄다리기 할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바깥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대응해서 프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발목 무릎을 넣어주는 동작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대응해서 버틸 수가 없어요. 스키 다 터져버리고 스키 쪽으로 무게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턴을 탈 때는 저희가 스키를 짧게 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발목 무릎을 사용해서 작은 턴을 만들지만 이 외력이 많이 작용하는 카빙 롱턴이나 카빙턴을 타실 때는 주로 사용하는 관절은 발목 무릎이 아니라 골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그 골반을 어떻게 사용해서 프레스를 해야 되느냐. 워낙 박시영 대문이 유명하니까 골반 프레스 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골반을 사용해서 프레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자, 외력에 대응해서 스키판에 큰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골반을 이용하여 프레스하는 것이 매우 중요. 자, 제자리에서 옆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선멸적으로 낮춰준다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옆으로 턴에 안쪽으로 집어넣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골반 옆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제 상체가 어디에 지금 쏠려 있죠? 바깥쪽에 쏠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심력에 대응해서 제가 스키판에 힘을 전달을 하려면 수직적인 하중.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스키보다 원심력에 대응해서 턴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야지만 스키판으로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이런 낮아지는 동작 없이 골반을 강제로 옆으로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제 몸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중심을 잡으려고 스키판 위쪽으로 올라와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내 무게가 지금 스키에 실리는 게 아니라 다 여기.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키가 버틸 수가 없고 다 설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프레스를 내가 골반을 어느 쪽으로 사용해서 프레스를 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골반에 그 프레스를 할 때 제 스키 서 있을 때 자세에서 옆에 가상의 동그라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공간 쪽으로 제 골반을 낮춰주라고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집어넣으면 상체가 위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골반을 선면적으로 낮춰주는 동작을 통해서 내 몸의 포지션 자체를 스키보다 안쪽으로 스키의 수직적인 위치에 제가 포지션을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바깥에 살짝 당겨봐. 자, 보시면은 제가 그냥 골반 옆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죠? 이 동작이 아니라 골반을 이렇게 그 발 옆에 가상의 동그라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공간에 제 골반의 위치를 가깝게 낮춰준다고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밑에 가상의 스키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스키 위에 제 몸의 위치가 이렇게 수직적인 위치에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중심이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제 무게 자체가 이 스키 내 상체의 위치 자체가 스키 위에 있기 때문에 내 무게가 실리지가 않아요. 힘이 일로 가거나 내 무게 자체가 날아가거나. 그래서 항상 프레스를 할 때는 골반의 위치를 옆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면적으로 더 낮춰주면서 프레스를 하셔가지고 외력이 강해질수록 대항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의 제가 티칭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인데, 중요 포인트.